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제도 변경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후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선 비변사가 최고 기호가 됩니다. 비변사 파트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임진왜란 중에 조선시대 전기의 중앙군인 오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그래서 대란 중에 5위를 대신해서 훈련도관 만들고요. 이후에 계속 군영을 설치해서 5군영이 완성됩니다. 자, 이 파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변사입니다. 비변사를 보시면 이래요. 자, 비변사는 원래 이제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우 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뭐 국가안전회의 뭐 이런 걸 하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외적이 침략했을 때 모여서 논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중종 때 이 삼포회란기로 뭡니까? 임시기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모여서 군사 문제 논의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해산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자, 명종 때 을묘외변입니다. 자, 을묘외변은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뭡니까? 국방상의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상설기구. 해산하지 않고 항상 운영하는 기구로 강화합니다. 자, 그러다가 선조때입니다.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전쟁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 정무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 문제를 논의하려고 다 모였는데 전쟁을 7년간 하니까 거기서 모여서 뭐 행정인이 국방인이 다 논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뭐예요? 전시내각, 그러니까 전쟁 중인 정부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란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이 있고요. 이후에 후금과 항쟁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병자호란테 진 다음에 북벌 준비 등을 하죠.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 정무기구가 된 비변사가 조선시대 내내 계속 최고기구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비변사가 이 신하들이 모여서 뭡니까? 때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왕권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이후에 고종 때입니다. 대원군이 섭정을 할 때 뭡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폐지합니다. 폐지해서 자, 원래 행정권은 의정부로 넘기고요. 군사권은 삼군부로 넘겨서 폐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치 기구가 바뀝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통치 질서가 16세기 중엽 미래로 옵니까? 해이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외란과 호란, 양난입니다. 겪으면서 더 와해되어 가서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양반 계층은 성리학적 지배체제, 조선시대가 유교랜드죠. 요걸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정치, 군사, 경제 등 여러 면에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제도를 좀 바꿔요. 사회 변화에 대처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비변사의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설치는 앞에 얘기했죠.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진족이나 외구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였고요. 그래서 성격은 국방 문제 정통한 유능한 경험 있는 재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임시회의 기구였다. 그래서 이벤트가 끝나면 해산되는 거예요. 근데 점차 국방의 주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명종 때 을묘외변 이거가 좀 큽니다. 이걸 계기로 상설기구가 돼요. 없애지 않고 항상 유지가 돼요. 이 비중이 확대됐다. 자,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맞아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위 관원이 합의한 기구의 필성이 증대됩니다. 전시내각이에요. 전쟁 중에 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비변사의 구성원이 확대, 기능이 더 강화됩니다. 자, 구성 보시면 자, 이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서는 구성을 내요. 전직, 현직 정승입니다. 자, 필요하다면 전직 정승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공조를 빼요. 2호 예병형까지 공조를 뺍니다. 이걸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5조의 판서와 참판, 장관과 차관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6조가 다 들어갔다면 틀려요. 그 다음에 각 군영의 대장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강화유수, 그 다음에 대작 등 당상관 이상의 문무 고위 관리들이 정사를 의논합니다. 구성 파트에서 공조 요것이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서 이게 제외되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입니다. 자, 임진왜란 전쟁이 길었기 때문에 군사 문제뿐 아니라 자, 외교, 재정, 사회, 인사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한 최고 정무기구예요. 최고 기구가 돼요. 그래서 결과입니다. 시험 문제 또 많이 물어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자 왕권이 약화됩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개떼같이 막 회의하면 뭡니까? 당연히 왕권이 약화되죠. 비변사에서 우리가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할 때, 자, 왕이 이걸 뭡니까? 물르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 이름은 있어요. 의정부를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의정부와 육조가 뭡니까? 원래 각 부서가 따로따로 뭡니까? 이렇게 회의하고 작동했는데 한꺼번에 우르르 모여서 뭡니까? 회의를 하죠. 그래서 뭡니까? 의정부와 육조 뭡니까? 이름만 남아요. 다 비변사에서 하니까. 의정부와 육조의 행정체계가 이름만 남고 뭡니까? 실제 기능을 전기처럼 못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비변사의 강화로 의정부와 육조가 폐지되었다면 틀려요. 폐지된 건 아니고요.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도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전란이 끝난 후에도 폐허의 복구, 사회 경제적 변동에 효율적 대처, 그다음 뭡니까? 분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변사의 구성과 기능이 계속 유지된 거예요. 자, 세도정치 중심 기구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들어 뭡니까? 그래서 왕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그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하게 되죠. 세도정치의 중심 기구이다. 정리하면 뭐냐면 비변사가 최고 기구이기 때문에 비변사를 장악한 세력이 사실상 조선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폐지는 비변사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입니다.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정무는 다시 의정부가 담당. 자, 국방 문제는 새로 설치된 3군부가 담당해서 뭡니까? 기능을 쪼개고 폐지합니다. 자, 요 얘기를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건 뭡니까?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파트로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변사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3사와 전랑의 기능 변화입니다. 그래서 언론 3사. 그래서 뭡니까? 언론 3사가 자,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입니다.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건데 자, 이게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합니다. 3사의 언론 기능도 강화되어 각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상대 붕당의 견제수단입니다. 3사는 뭡니까? 전체 어떤 여론, 양반의 여론을 이 공론이죠. 반영하기보다는 뭡니까? 이 3사를 장악한 다음에 상대 붕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 세력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자기 세력의 유지와 상대 세력의 견제 앞장섭니다. 그 다음에 이조와 병조의 전랑입니다. 이 전랑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거죠. 우리가 붕당 처음에 전랑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사권자예요. 중하급 관원에 대한 인사권. 그 다음에 또 자기 후임자는 본인이 추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어에 급제했다.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얘를 어디에 발령내느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뭐 공조 같은 경우 힘이 없지. 그래서 뭐 사이가 안 좋은 쪽 붕당 애들은 다 뭐 공조 이런 데를 보내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파벌은 뭐 3사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출세 코스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권한을 행사하면서 상대 세력을 몰아내는 데 앞장섭니다. 자, 결과는 3사의 언론 기능과 전랑의 권한, 붕당 간의 대립을 격렬하게 만드는 장치로 인식됩니다. 밥그릇 싸움할 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정조의 탕평 정치를 거치면서 이게 뭡니까? 혁화됩니다.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하죠. 그때 뭡니까? 왕권을 강화하고 그래서 북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제도를 손을 봅니다. 다음 군사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조선전기의 중앙군은 아까 배웠던 것처럼 5위예요. 근데 5위는 뭡니까? 성능이 똑같아요. 5개의 부대인데 방어 위치가 뭡니까? 동서남북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중앙입니다.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그다음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병종도 자 대체로 정군 중심이다. 이 정군은 농민 의무병입니다. 농민 의무병 중심이었다. 그래서 5위가 있었는데 자, 이거 뭡니까? 계획적으로 만든 군대예요. 자,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제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5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15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제가 일반화되면서 군역을 기피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 어이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 저해가면서 뭡니까? 왜군을 물리치는데 효과적인 군사훈련 방식을 모색했다. 그래서 차례대로 만든 게 5군영입니다. 5군영의 설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훈총, 수어금 보통 이렇게 외워요. 훈련도감, 총용청, 수어청, 어영청, 금용에서 뭡니까? 5개의 부대를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임기응변적 설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중앙군 역할하는 부대가 5개죠. 그래서 5개이기 때문에 5군영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5개를 만들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 5위가 기능을 못하니까 5위 대신해서 가장 먼저 만든 건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 만들어 놓고 뭡니까? 그 다음에 또 필요하네 총용청 추가, 또 필요하네 수어청 추가, 또 필요하네 어영청 추가. 그래서 또 필요하네 금이형 추가해서 뭡니까? 금이형 이외에는 안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상황에 따라 계속 설치해서 5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5군형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뭐냐면 설치 순서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설치 순서를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야? 훈련도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5개 부대 중에.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군형이다. 자, 훈련도감 선조대입니다. 자,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뭡니까? 명나라의 병법서, 기호신설을 참조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구성은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입니다. 삼수병. 삼수병인데요. 포수는 조총수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 일본의 조총을 수용한 다음에 이 조총수가 주력부대가 됩니다. 포수 조총수고요. 그 다음에 사수는 군수예요. 그 다음에 살수는 상검병입니다.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된 뭡니까? 중앙군의 핵심 군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수병이 의무병입니다. 의무병이 아니고 상비군입니다. 상비병이 아니고요. 그래서 뭡니까? 기존의 5위가 의무병이라면 상비군 어떤 거야? 모병입니다. 모병.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 그래요. 삼수병은 의무병이 아니다. 직업군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뭡니까? 제일 많이 물어요.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뭡니까? 직업군인, 상군입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전란의 위기를 맞아 채택한 미봉책이었지만 자, 의무병제와 농병일치제에서 뭡니까? 기존의 의무병, 농민병 중심의 이 제도가 점차 뭘로? 용병제, 상비군제입니다. 뛰어가는 계기였다. 병제로 넘어가는 계기다. 소유청입니다. 인조 때 이괄해난 기기로 설치. 자, 북한 산성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강화합니다. 강호, 한산성, 그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수어청입니다. 인조 때고요. 수어청은 남한산성, 그럼 경기도 일대에 합니다. 이건 외우기 쉽죠. 북한 산성, 경기도, 남한산성, 경기도. 그다음에 어영청은 자, 북벌 준비할 때 본영. 근거지 구실을 내요. 그다음 마지막 금형은 뭐다? 도성을 방언. 5개를 만들어 놓고 완성.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5위는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만들었고요. 그다음 농민 의무병 중심이라면 자, 5군형은 임기응변적 설치죠. 그래서 훈련도감은 상비군인데요. 나머지 부대는 또 아니에요. 그걸 좀 더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이 총영청의 경우 뭐냐면 경기도의 소고군이다. 소고군이 지방군이거든. 경기도 있죠. 서울 근처에 있으니까 뭡니까? 경기도에 있는 지방군을 끌어모아서 중앙군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여 복무했다 해서입니다. 그래서 총용청은 소고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어청입니다. 자, 정묘오란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남한산성 설치, 광주 및 그 부근에 열어진 정비다. 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총용청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소고군이다 해서입니다. 경기도 지방의 지방군을 모아서 또 방어를 시킨 거예요. 근처에 방어를 시킨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영청입니다. 자, 1620년은 개성유숙 2기가 군사를 모아 훈련시킨 어영군이 시초입니다. 이괄의 난을 계기로 정식으로 어영청 설치해서 뭡니까? 이 순서를 따지면 어영청, 그러니까 어영군을 시초 따지면 뭡니까? 이 어영청이 순서가 이제 위로 올라오는데 정부가 공식 인정한 건 28년이야. 그래서 뭡니까? 총용청, 수어청, 그다음 어영청 순서가 돼요. 정부가 공식 인정한 거. 마지막 나왔던 시험 문제 경우 뭡니까? 순서를 물어볼 때 어영청을 뒤로 뺐기 때문에 그래서 훈총 수어 금의 순서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어영청 설치했고요. 자, 효종 때 북벌계에 따라 기능이 강화되어 북벌계의 본영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번상병. 이거 뭡니까? 옛날부터 문제했던 게 의무병이죠. 의무병입니다. 의무병이 완전히 또 없어진 건 또 아니에요. 일부 남아있는 뭡니까? 의무병을 끌어서 뭡니까?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북벌계획에 따라 기능이 강화되어 북벌계획에 본영 구실을 했다. 번상병이 뭡니까? 의무병이고요. 교대근무. 비용은 뭡니까? 보인으로 충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게 뭡니까? 좀 뒤죽박죽이에요. 조선시대 전기에는 의무병 중심이었다면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상비군, 직업군인 중심의 부대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뭐 지방군, 소가 그다음 뭡니까? 의무병 이게 뭐야?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번상병.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온 수도에서 교대로 군역을 이행하는 정군.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령입니다. 궁중수입니다. 군영이 완성됐다. 그래서 역시 번상병입니다. 도성방어고요. 이건 정군, 의무병이다. 바로 뭡니까? 이 5개 부대가 뭡니까? 중군안방이죠. 하나는 직업군인, 하나는 뭐
지방군, 또 지방군, 또 하나 뭡니까? 전기부터 의무병 이렇게 옵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통일적이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오군형 나와 있으니까 정리한 거 보시고요. 근데 시험 출제빈도 뭡니까? 훈련도감이고요. 이게 오군형의 필두입니다. 훈련도감 대장의 지위가 제일 높아요. 오군형 성격입니다. 임기응변적 설치. 종합계획이 아니라 대외관계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뭡니까? 임기응변으로 설치되었다. 원래 5개를 만들려는 뭡니까? 장기적 계획에 따라 만든 게 아니에요. 따라서 뭡니까? 당연히 일적이지 못합니다. 자, 소속 군사의 성격이 한결같지 않고 번상병제, 의무병제와 용병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재정 기반과 병종이 다양했다. 후기 넘어가면 이게 좀 뒤죽박죽합니다. 자, 서인정권 군사기반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괄의 나라를 경험한 다음에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한 서인은 또 다른 군사적 도전을 막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장악하는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서인이 북벌 준비할 때 이 오군형을 뭡니까? 서인이 장악해요. 자, 용병제 도입, 그러니까 신분제 도요, 부역제의 해이, 그 다음에 수치제재, 세금제도의 문란 등으로 결국 용병제, 뭡니까? 상비군 제도가 도입되었다. 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군입니다. 지방군 얘기. 지방군 파트의 경우 뭡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전기 때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어 시스템 변화입니다. 이번 쪽에 뭡니까? 진관체제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건 뭐야? 방어 전략이다.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전략입니다. 진관체제가 소규모 지역 방어입니다. 진관체제. 세조 때 성립을 했고요. 내가 만약에 고향이 고양시다. 뭐야? 전쟁 나면 고향 사람은 고양시를 막는 거예요. 러프하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뭡니까? 대규모 병력이 쳐들어올 때 뭡니까?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을묘외변을 계기로 이것이 재승방약으로 바뀝니다. 흥동원 체제이다. 내가 고향 사람이건 인천 사람이건 상관없이 뭐 하는 거야? 한꺼번에 다 모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임진왜란때도 기능을 못해요. 임진왜란을 계기로 뭡니까? 진관을 부활시킵니다. 진관 부활. 자기 고향 중심 방어를 해라. 그다음 소고법을 시작합니다. 소고법. 임진왜란 전쟁 7년 하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7년간 전쟁하니까 자, 양반, 평민, 노비 가리지 말고 다 집어넣어. 이게 소군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진관체제 시시했으나 많은 외적의 침입엔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 위주로 방어하니까요. 거기 너무 많이 몰릴 경우 뭐 하는 거야? 병력이 분산되죠. 그래서 16세기 후반입니다. 명종 때 을묘변 계기로 재승반약체입니다. 신을 중에 뭡니까?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각 방어처에 커다란 단위의 방어처에 각 지역에 여러 지역의 병력을 동원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수가 지휘하는 방어체제입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중 다시 진관 복구 소고법에 따라 군대를 편제하는 소군체제로 정비합니다. 소군 조직은 뭡니까? 이 편제 자체는 양반, 노비에서 뭡니까? 양반, 평민, 노비가 다 들어가요. 양천 혼성군이었으나 근데 뭐야? 명목상으로는 그렇고요. 양반들이 뭡니까? 노비와 함께 편제되는 걸 회파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천것들과 함께 있단 말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양반 다 빠져나가고요. 상민과 노비만 남습니다. 자, 운영입니다. 평상시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촌 사회를 지키다가 적이 침입해오면 전투에 동원되었다. 이런 겁니다. 자, 영향은 필요 경비를 또 스스로 조달해요. 자, 농민 부담이 증가했고요. 노비가 군공을 세워 양민화되어 신분의 동요를 유발했다. 이 방금 정리한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진관체제, 재승락체제, 뭡니까? 진관을 복구하고 소고군 체제입니다. 이런 시대 후기 지방군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군사제도의 맨션 보시고요. 자, 다음 세금제도의 개편입니다. 자, 이 세금제도 개편은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이 있는데요. 이건 경제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뤄요. 여기서 뭡니까? 자, 맛배기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은 경제구조의 변동과 신분제의 동요이다. 그래서 지주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주제가 강화되는 속에서 어떤 거야? 소규모의 지주가 많은 땅을 갖는 거죠. 자, 다수의 농민은 뭡니까? 토지를 잃고 전호, 보장농이나 임노동자로 전락했다. 노동자가 좀 더 지위가 낮아요. 자, 과중한 조세 부담이다. 자, 과중한 수출로 인해서 생존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농촌사회의 파괴입니다. 전쟁 피해, 양난 거치면서 농촌사회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기근과 질병 만연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뭡니까? 농사 못 짓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래요. 농촌 생활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였다.
정쟁 빈발입니다. 지배층은 양반 지배층은 백성의 생활과 거리가 먼 정쟁, 정치적 투쟁만 하고요. 밥그릇 싸움만 하는 거예요. 민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므로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재정 기반을 확대하고자 옵니까? 세금 제도 개편을 해요. 개편의 내용은 뭐냐? 전세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군역은 균역법이다. 더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주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 특히 그거예요. 대동법과 균역법이 그래요. 소장농의 부담을 줄이고 양반 지주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개편됩니다. 그런데 농민의 부담은 경감하고 지주의 부담은 증가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 실제 운영에 있어 농민의 부담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이건 경제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차피 조선은 뭡니까? 19세기 때 세도 정치라고 막장으로 가기 때문에 영정조 때까지는 굴러가다가 이후에 맛이 가기 때문에 일시적 효과, 그다음 장기적 실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향촌 지배 방식 변합니다. 우선 후기 지방사입니다. 지방사회 향촌. 핵심은 뭐냐면 지방관의 권한 강화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수령과 그 밑에 있는 아전, 향의 권한 강화입니다. 조선전기 사족의 향촌 자치를 인정한 바탕에서 양반을 통하여 향촌을 지배하는 방식이었다가 후기에는 수령과 향리 중심 지배 체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사회 파트에서 조선시대 후기에 지방관 권한 강화 할 건데요. 근데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들의 농민 수탈이 더 심해집니다. 수령의 권한이 강화될 때 이 수령이 탐과 놀이일 경우에 견제할 장치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농민 통제법 강화합니다. 호패법. 농민들의 향촌 사회 이탈을 받고 거주지에 묶어두기 위해 호패를 착용하도록 하는 호패법을 다시 강화합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려고 도망가는 거 잡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가작 통제입니다. 5집을 하나로 통으로 묶어 상호 감시하게 하는 오가작 통제도 더 강화합니다. 한 집이 튀면 나머지 집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선시대 오선 후기 천주교 전례. 천주교가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오는데요. 이때 뭡니까? 오가작 통제를 또 강화해서 뭡니까? 천주교 탄압에 이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신자가 모여서 뭡니까? 무슨 모임 갖고 찬수가 부르고 할 때 신고하라는 거죠. 이 부분도 나중에 천주교 밖에서 다루는데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변형되어 나온다.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 정치기구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예요. 이 기구는 중동초의 여진족과 외구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임기였고요. 이때 국방문제 정통한 지상을 중심으로 됐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변사죠. 비변사입니다. 비변사다. 보시면 임진왜란 계기로 국방뿐 아니라 외교와 내정도 관장했다. 맞죠? 19세기 세도정치 중심기구에서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해요. 그 다음에 4번 먼저 볼게요.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을 약화, 유명무실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답은 3번입니다. 왕권을 약화시켜요. 약화시킵니다. 고려시대 후기에 도평의사사랑 비슷해요. 사들이 우르르 모여서 뭡니까? 다수에 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할 때 뭡니까? 왕이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왕권을 약화시켰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대원군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군사제도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변형되어 나옵니다. 다음 중 조선시대 후기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선조 때 신설된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호수, 사수, 살수에 삼수병을 양성했다. 답이에요. 진관체제의 문제점으로 재승방약 체제를 복구하고 소호법을 시행했다가 아니고요. 진관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재승방약 체제로 갔다가 진관을 다시 복구하고 소호법을 시행하는 거죠. 앞에 설명했습니다. 좋은. 소고구는 양반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아니죠. 양반, 평민, 노비 이렇게 편성했는데 양반은 다 나갑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군사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오군영을 강화했다. 오군영이 누구? 서인 정권의 기반이고요. 이 정조 때는 뭡니까? 노론이 됩니다. 노론인데 그래서 이 정조는 뭡니까? 이 노론의 오군영을 견제하고자 장룡령이라고 별도의 군영을 만들어요. 역시 좋은 문제입니다. 이건 정조의 탕평정치 파트에서 또 다뤄요.
자, 오군영은 서인 정권, 그 다음에 노론, 군대적 기반입니다. 이런 내용 뭡니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응용되어 나온다. 그 다음에 보시고요. 자, 이런 문제도 나오죠. 자, 임진왜란 이전에 수립된 조선왕조의 국방체제는 각 지역의 군대를 한 곳에 집결, 대규모 결집이죠. 집결된 군대를 중앙에 파견된 장수가 지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방체제의 명칭. 소군 아니죠. 이건 진과를 복구하고 한 게 소군. 국방체제에서 바뀐 재승방약체제. 이게 답이죠. 자, 조선시대 초기인 영진. 그래서 중요한 병영이나 군진에 대해서 급부하는 게 영진체제고요. 다가 세조 때 진관체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명종 때 재승방약체제입니다. 나중에 선조 때 진관을 복구했다. 요 순서 앞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일당 정치 변질, 일당 전지와 파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